본부. 네, 1시 9분 향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엘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방송 모습 확인하시고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아는 경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에 속보가 막 떴고 정말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언론들 또 여기저기서 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이런 해당 프로 코너에서 좀 얘기를 나누겠고요. 이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좀 들어야 되겠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 또 직무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앞서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난 국정감사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좀 나왔었는데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게 싶은데요. 어쨌든 감찰이 감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여기 시기의 문제였었지. 결론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전격적일지는 모르지만은 네.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일단 감찰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예. 그 검찰총장의 직무를 집행을 정지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감찰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직무 정지를 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좀 빨량했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동안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고 크게 보면 비위가 심각하고 좀 중대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 주세요. 일단 전제되는 것은 이것은 감찰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일종의 일방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네. 일방의 청구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보도 자료를 통해 직접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지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한 파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걸 불법 사찰이라고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고 하는 혐의.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말을 한 건 아닌데 네. 네. 보통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라는 것을 해왔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게 했다. 네.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가지 파 정도의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청구의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거는 JTBC 홍석현 회장을 말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JTBC 홍석현 사장을 2018년도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 시에요. 네. 서울지검 재직 시에 서울지검에 이제 홍석천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 관계인인데 서울의 한 주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왜 지검장이 그 사건 관계인을 만나냐? 이건 검사 윤리 강령 위반한 거 아니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윤 총장 얘기를 지금 윤 총장이죠. 당시 얘기로는 그때는 기소가 됐고 또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만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논란은 그 날짜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본 KBS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시는 분의 그 프로그램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날짜가 11월 초인지 중순인지에 따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에 기소 관련된 게 선후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네.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홍석현 실질적인 오너지 않습니까? 예.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될 국가를 대표하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의 실제 오너를 술자리든 어쨌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검사윤리 강령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미 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여기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윤 총장에게 만났느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느냐. 특히 이제 뭐 특정한다 그러면 조선일보 사주, 뭐 JTBC 사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부정을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 절대 얘기를 안 했는데 감찰 결과는 만났다는 게 나왔는데 JTBC 사주만 좀 특정돼서 나온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그것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은 이것을 청구하기 좀 애매한 부분인 거고. 일상적인 만남이라 그러면 사건과 연루돼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만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JTBC 사주 같은 경우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게 좀 포괄적이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과 홍석현 회장 삼성과의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의 만남은 현안이 없었지만은 네. 홍석현 회장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제 보도 자료를 근거로 그렇죠.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놀랬다. 처음 들었다. 좀 충격이다라고 하는 게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그 울산시장 사건이라든가 조국 법무장관 전 그 사건의 주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을 네. 거기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그 성향이라든지 의료법 연구에 가입했나 그다음에 가족관계 뭐 성향 이런 거를 지금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상 그 검사나 공소하는 공판부 검사들이 판결 내는 판사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가는 사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판결 내는 것도 알아보지만은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에 가입했다 이걸 알아봤다는 거는 사실은 좀 사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사찰했다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예. 사찰했다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거고 실제적으로 사찰했는지 아니면은 언론에 공개된 거 이런 것만 정도만 수집해가지고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예단하는 것 뿐인지 요거는 좀 더 감찰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사가 네. 지금 의정부 지검의 현직인가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문건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흔히 말하는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가족 부분은 아주 제한된 거고 실제로는 이전에 공판을 했던 검사들이 네. 어떤 판사를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중심이다라는 네.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내부 규정, 훈령 이런 관련된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이래 이런 부분은 절대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네. 다만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는 세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 해석돼 갖고 만약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검사가 뜬금없이 오태훈 앵커의 주변에 네. 오태훈 씨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기분 나쁘네요. 예. 네, 확 기분 나쁘네. 세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예. 그렇게 둘둘둘 해갖고 어차피 건너갖고 판사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한테 이런 세평을 물어보고 만약에 했다고 네. 하면 이건 초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라는 이것이 불법 사찰인가 아니면은 정상 범위 내인가 한 부분은 각각의 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A하고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이 측근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요인이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죠.
네. 요것은 이제 우리가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 사실 뭐 조작됐다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서 네네. 증언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에 대한 그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언론 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래서 감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찰을 어떤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의적 아니면은 이게 방해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네. 것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윤 총장이 사실상 감찰을 뭐 중단시켰다 한동훈 씨 것 같은 거 아니면은 지금 그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인권부로 넘겼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변멸차를 있지만 왜 그 담당 수사관들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했고 또 그리고 왜 이런 걸 인권부로 넘겼느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사실은. 네.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관행상 그랬다. 근데 꼭 그래야만 했느냐. 네. 이건 사실은 요 중간 범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뭐 여론조사들 뭐 이런 것들 다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 그 10월 22일 날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그 여당 야당 의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퇴임을 하고 나면 네. 퇴임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좀 제가 헷갈리는데 예. 찾아봐 주세요. 사회와 네.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러면 대선이 나온다는 얘기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대선이 나오겠다 답을 안 했지만은 듣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이 자체가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여태까지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직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정치적 중립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네. 향후의 포부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꼭 정치적 중립이냐?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권 관련된 조사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름은 이제 자기를 빼달을 말 한 적은 있어요.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대권 주자로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내가 대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서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개되는 내용은 징계 청구권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제 감찰 관련돼서는 이제 공직에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부 보도자료의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검사 징계법이라든가 공무원 징계에 따르면은 감찰 그러니까 이 징계 청구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걸 청구를 해갖고 이 감찰위원회가 형성이 돼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일종의 재판 비슷한 걸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그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달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의결해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징계를 의결한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그 5개, 7개 이 조항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네. 의심되는 사실인 것뿐인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송으로 가면 쟁점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처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 배제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것이고 네.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배제 내용에 대한 거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징계위원회가 형성이 돼 갖고 거기서 이제 징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건 또 별개입니다. 네. 그럼 징계가 진행이 되면은 그게 자체가 또 일종의
청문과 재판 사이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특별 변호인도 선임해서 거기서 본인에 대한 소명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이게 일종의 작은 재판 같은 것이 또 열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무 집행 정지가 보통 법무장관이 2개월에 할 수가 있어요. 예. 2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출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검찰 차장이 아마 대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집행정지 취소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잘못됐어. 위법 부당하다. 취소를 해달라. 네. 라고 해서 소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되면은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은 2개월 동안만큼은 어떻든 간에 직무 복귀가 안 되고 감찰 조사를 받고 감찰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말한 대로 면책을 한다 아니 면직당하거나 해임당하거나 아니면 감봉할 수 있는데 네. 검사는 그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하고 강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징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을 요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종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검찰은 왜 파면이 없어요? 검사 파면 없는 이유는 법에 보면 예. 검사는 그 탄핵이라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파면을. 예,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 징계 사항에 그 파면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 있죠. 파면이 있는데 파면하고 강등이 있는데 두 개 예. 빼놨어요. 강등 빼는 이유는 검사는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밖에 없어요. 직급이 없으니까 예, 예, 강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두 개는 빼놓은 거죠. 말씀하신 거의 답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죠. 네. 그러니까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되는 징계가 그렇죠. 부정되는데 예. 일종의 행정공무원인 검사가 예. 파면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논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위치는 사실은 아니다. 이건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직무 배제가 되면은 뭐 관용차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용차를 하려면 거기 있는 그렇죠. 운전기사가 와야 근무해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배제된 사람이 운전을 일단 해줄 수는 없는 업무라든가 거죠. 행정업무를 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검찰 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인데 어제도 보면은 이제 그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제 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그 총장에 대한 좀 지원 모양새 뭐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공무원 그 직제상에 괜찮은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잘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그 만약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FBI 국장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직무 정리가 됐을 경우는 그 즉시 개인 변호사가 그 성명을 발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그 직무 배제 말이 나오는 즉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대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제됐다고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건 뭘 하건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대검이 입장을 아니죠. 그건 대검 차장이 이미 그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발표한 시점이 그 발표한 시점부터 직무 정지냐 아니면은 다음 날 오늘부터 정지냐 이게 이제 애매한 뭐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정지가 그 발표한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검에서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박 자료만 한 거고 또 개인적인 소송은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고 뭐 절차도 있고 뭐 다뤄야 될 게 많아서 좀 두 분께 좀 여쭤봤고요. 정치적인 파장은 또 저희가 좀 정치인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로 본격적인 아는 경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안 해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식용으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됩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입양하고 나서 도살한 거예요? 그렇죠. 입양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별한 사람이 그 진돗개가 모녀라고 그래요. 1살부터 3살 사이 진돗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잘 키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이란 사람한테 10만 원 받고 넘기고 갑을이 그렇게 하고 병한테 도살자예요. 10만 원 주고 맡겨서 도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신탕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당한 이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를 보시는 분, 분양해줬던 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거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네. 그 분양받던 사람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그 계획해서 입양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정황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눈 것이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잘 키우겠다고 분양을 그 사람한테 약속을 천신같이 한 겁니다. 네.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범죄 행위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네. 분양받을 목적이 아니고 그 친구 병한테 내가 진돗개 받아가기면 너한테 넘겨서 잡아먹자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나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가 이제 입양 보낸 그 원래 그 주인은 얼마나 좀 충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애 잘 크고 있는지 어떻게 사진 좀 보내달라 네. 그러는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또 이것이 억울하다 해갖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용은 그 분양을 재분양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확인해 보냈더니 네. 주소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가져갔던 사람, 입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걔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그 입양했던 사람이 사진을 엉뚱한 진돗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 개가 아니니까 이상하다. 원래 키웠던 주인은 알 거 아닙니까? 알죠. 네. 딴 엉뚱한 개를 찍어 보내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CCTV를 확인했더니 그 개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니까 여기 밝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건 그렇죠. 드러나지 못했던 몰랐죠.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도살업자나 관련된 범인들이 조금만 시차를 늦춰갖고 뭐 하루 뒤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사실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이게 애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된 부분인 거죠. 아, 그러니까 뭐 2, 3일 정도 더 키웠다가 예, 사진도 예. 좀 찍어놓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랬다 그러면은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도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바로 그냥 도살해서 그렇죠. 했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이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좀 그동안의 관례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동물보호법 거의 실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경우는 실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양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애지중지하던 그 진돗개를 갖다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 잡아먹었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동물 보호에 대한 동물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그럼요.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실효적인 형태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활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어떤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갖고 보통은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데 네.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반려견을 구입하지 말고 유기견들 이제 많이 입양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도 좀 이번 범행 보니까 좀 장치 같은 것들 좀 확인 장치, 법적인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 동물 등록을 하자.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을 하자. 물론 이 반려견 등록 부분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그걸 뭐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너무나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고 유기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전체적인 등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등록 물론 거기에는 이제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국민들 인식 자체가 약간 정체돼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좀 도입도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맞나?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네. 사람처럼 주민등록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거든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더 내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꼭 어떤 행정적으로 등록을 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중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새끼가 낳게 되고 교미에서 새끼가 낳게 되고 그런 상태 키우지 못해 갖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견주들한테 이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해결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짧게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신체 검사 기준 개선안 이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문신 규정 완화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몸에 예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 검사 시에 예. 문신이 있으면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걸 이제 그 인권위에서는 계속 그거는 이제 차별이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번 경찰청에서 아마 그 적극적으로 문신이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예훼손 정도 아니면은 아마 고려해 보겠다라고 12월 3일날 아마 결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문신보다는 흉터가 문제였습니다. 흉터는 왜요? 흉터. 왜냐하면 이 흉터가 좀 이제 이 우리가 이게 경찰이라고 하면은 대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기에 좀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경찰복 바깥쪽에 흉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제가 경찰 면접관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거 가지고 면접관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흉터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자로 재갖고 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왜냐면 흉터는 좀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인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고지 어떻게 않습니까? 사고 나서 그렇고 네. 뭐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도 근데 있고. 그 정도로 경찰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네. 제가 정정할 거는 신체에 큰 흉터보다는 사실 얼굴 드러나는 곳에 흉터가 있으면 그랬을 것이고 뭐 수술했다든가 이런 상태는 해당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넘어서 갖고 예. 좀 자발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로 가는 형태의 이 타투 같은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 추세 아니면 또 현대적 추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민 어떤 인권위의 권고고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조치이죠. 네. 그러면 팔에다가 아는 경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름 괜찮나요? 지금 안 되겠지만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신이 예. 사실상 어깨에 조그맣게 예쁘게 한다는 건 모르지만 목이라든지 얼굴 한다든지 아니면 제복을 입었는데 드러났어요. 반팔에. 그런 건 정도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논란은 그거였습니다.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여기 마크. 예.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 그 마크를 문신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오겠다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경찰. 그것이 그러면 근데 그 결정을 하는 분은 좀 그러네, 좀. 사회 풍속에 위배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국가의 충성심 높은 그죠? 경찰로 꼭 뽑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논란들. 저도 좀 올드한 사람이라 좀 이렇게 좀 지나간 사람이라. 근데 또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자유고 내 몸에다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위화감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패션이고 내 그냥 서양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은 그 경찰을 보는데 팔뚝에 그게 있었다. 거미인 줄 마크 문신이 있다. 네. 그런 곤란하죠. 조폭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문신을 가볍게 하는 건 모르지만은 드러날 정도로 커다란 문신이라든지 불쾌감 주는 문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